새해 벽두부터 언론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 태형건설과 부동산 PF. 왜 이슈인지 빠르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태형건설이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해 언론이 난리가 났죠. 워크아웃이 뭐냐? 기업이 많은 빚을 지고서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즉 채권자들과 채무자가 머리를 맞대 어떻게든 이 부실을 막아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일입니다.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건 빚을 갚기 어려워졌으니 어떻게든 좀 도와달라고 SOS를 쳤다는 뜻입니다. 태형건설이 진 빚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PF 대출입니다. 부동산 PF는 뭘까요?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입니다. 어떤 프로젝트, 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위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부동산 PF니까 부동산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이겠죠. 현재까지 드러난 태형건설의 부동산 PF 관련 채무는 9조 원 이상이라고 해요. 채권자도 400곳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빌린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돈들이 엄밀히 말하면 태형건설이 직접 빌린 돈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선 겁니다. 빚보증이죠. 돈을 빌린 누군가는 누군가? 바로 시행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사업의 주체를 건설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시행사들입니다. 땅을 사고 거기에 뭘 지을지 정하고 누가 지을지도 정하고 지으는 걸 파는 것까지가 부동산 사업이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시행사입니다. 태형건설은 말 그대로 건설사죠. 짓는 일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행사들 정말 영세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땅 살 돈 겨우 있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사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던 신용이 있던 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PF라는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이런 거 지어서 이렇게 팔면 수익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라는 거죠. 사실상 핑크빛 청사진만 가지고 돈을 빌려달라는 거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건설사가 등장합니다. 건설사가 우리가 보증 설게, 시행사가 못 갚으면 우리가 갚을게, 아니면 돈 안 줘도 우리가 완공까지 책임질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행사가 사야 될 땅값의 전부도 아니고 일부만 가지고 있어도 대출이 나오는 게 이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사면 그 뒤엔 땅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죠. 듣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죠. 그래도 핑크빛 청사진대로만 되면 잘 돌아갑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공언했던 모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시기에 아주 핑크빛이었습니다. 부동산이 치솟았죠. 아마도 자신 있었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PF도 문제없게 할 자신이 있다는 뜻이었을까요? 그런데 지난해 불과 1년 만에 역대급 부동산 폭락이 찾아왔죠. 영끌족들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PF에도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폭등기를 생각하면서 짰던 시나리오들이 다 엎어지기 시작한 거죠. 금리가 올라서 이자 비용은 더 늘어나는데 집이 안 팔리니까 분양가는 못 높이고 애초에 예상한 사업성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태형건설이 이렇게 PF를 통해 운영한 사업장만 60곳이고 벌써 만기가 돌아와서 돈을 갚아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워크아웃까지 가게 된 겁니다. SBS를 파내 만에 하는 것도 돈 갚으려고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태형건설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니란 겁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동산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태형건설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이 도는 거죠. 실제로 워크아웃이나 부도에 이르는 건설사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는 태형건설이 유난히 무리하게 경영을 했다며 안심시키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신세계건설, HJ중공업, 두산건설 등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을 향한 걱정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워크아웃이나 부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협력사와 수분양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의 임직원들이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넘어서 협력사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해당 건설사가 짓기로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제때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태형건설만 해도 협력사가 1000개 이상, 수분양자는 거의 2만 세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태형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들도 불길이 번질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이참에 부동산 PF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시행사들이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땅은 자기 돈으로 사고 향후 건설사에 줄 공사비만 대출로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허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금 3억 원만 있으면 시행사를 설립해 PF를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반복되는 PF 부실을 막기 위해 시행사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인력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도 건설사의 보증에 기대지 말고 사업계획만을 토대로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동원해 보다 보수적인 자세로 사업의 부실 위험을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